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이슈 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 대신에 이 하늘,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위성 안테나와 위성 데이터 수신 장비가 있는 곳을 지상국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제주에 이런 위성 안테나 12개가 있는 아시아 최대 민간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문을 엽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제주형 미래 산업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를 조성 중인 우주기업 컨텍의 서동춘 사장과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의 최태병 센터장, 그리고 김남진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다음 달 언제쯤 개장하시는지요? 네, 지금 다음 달인 4월 2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개장하면 이제 개장식을 열고 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미덥데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손님들하고 이제 국내 손님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이제 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간 지상국 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어떤 시설인 건가요? 네,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는 이제 위성에서 데이터를 수신받을 수 있는 지상국 시설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안테나 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총 12개가 구축되어 있고요. 이제 컨텍의 지상국 2개랑 그리고 해외 지상국 10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이제 4개 나라가 현재는 구축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장식 4월 2일 날 개장식을 하고,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예. 이제 공식적인 개장식은 4월 2일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아시안 파크 이런 게 들어가니까 혹시 한류를 겨냥한 테마파크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을 것도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오해를 조금씩 받긴 했고요. 사실은 이제 대표님, 이성희 대표님께서 이제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라고 지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상국이라는 시설들이 보안 시설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민간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공원처럼? 예, 맞습니다. 공원처럼 할 수 있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시설들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예, 그 근처까지는 이제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이제 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라고 지었습니다. 이 지상국 한 기를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쯤 들어가나요? 보통은 안테나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3.7m 이제 4m 정도 안테나 기준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럼 12개면은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가고 대부분 우주 시설이 보안 시설인데 왜 이렇게 민간에 개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주라는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안테나 시설이나 이제 위성이나 이제 직접 뭔가를 제가 체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서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테나 시설물만은 있지만 향후에 저희 2단계로는 저희가 체험 시설, 뭐 무중력 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성 관제를 한번 직접 해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체험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방문객들이 아시안 스페이스에 가면 앞으로 뭘 보고 어떤 것까지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오시게 되면 이제 안테나 팜을 이제 저희 한번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상국 그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현장 투어까지는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단계로 저희가 구축될 한 27년도나 8년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험 시설들이나 이제 어떤 센터 견학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문 말씀을 많이 해주실 센터장님, 네. 이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이게 정확히 어떤 기관인가요? 예. 일단 저희 센터 명칭이 좀 깁니다. 예.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저희가 하는 모든 걸 담다 보니까 12글자처럼 길어졌는데 자, 국가의 위성과 위성 정보를 운영을 하는 임무가 맡겨져 있고 또 활용까지.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성과물들, 예. 지구를 관측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쓰려면 직접적으로 쓰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임을 맡기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이제 2004년 5월 24년 4월 이후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지정한 그러니까 전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성의 운영과 정보의 활용,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게 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리랑 위성 3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1기,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 2기. 그래서 이걸 이제 저궤도에서 운영되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정지궤도, 뭐 지상에서 약 36,000km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 3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청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소관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올 1월부터는 저 구자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이런 저궤도 위성, 지구를 관측하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다른 쪽으로 100% 나갈 수 없어서 또 저희는 기술 지원을 해야 될 이제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센터는 운영을 전담하시고 저희는 위성센터가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가 실제로 돌아가고 그리고 위성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에서 보면 우주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우주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저희 대전에 있는 항우연에서도 뭐 인공위성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발사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기타 다른 R&D라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구원에 처음 들어오시면 아마 대형 안테나가 휑휑거리고 움직일 때는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싶은 사람들도 네 아마 그런 느낌이 클 것 같은데, 뭐 더욱이 뭐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실제 그것을 맨날 이제 TV나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거리감은 꽤 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개장이 되고 뭐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접하게 되면 일단은 이 어떤 지식 기반의 어떤 이 넓이가 점점점 넓어질 수 있다. 그렇다 보면 뭐 궁극적으로는 이 뉴스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산업적 측면이 부각이 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진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꾸로 이런 이 영내에 있는 지역 인재들이 많이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취업도 하고 전문성도 쌓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인식을 바꾸는 어떤 하나의 그 민간 차원의 큰 계기를 주는 그런 시설이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도에서는 우주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정책을 발표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게 와닿질 않으셨을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네,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뭐 눈에 가서 볼 수 없고 대부분 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없었는데, 컨택이라는 또 이런 민간 기업이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만든 장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이런 것들을 오픈형 사이트로 만들면서 아마 도민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큰 꿈을 또 청소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에 갔다가 우주 산업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우주 산업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게 이게 일종의 산업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제주 우주 산업을 키우는 어떤 씨앗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충분히 그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이번에 조성이 되고 또 개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안테나, 뭐 운영 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개방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학습관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도민들이나 또 내륙에서 이제 오신 방문객들이나 뭐 그런 분들의 어떤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더욱 더 추가시켜서 뭐 그런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기반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학습의 공간으로 우리가 공용할 수 있다면 뭐 저는 당연히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될 것 같아서 제주도지도에서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진흥지구 첨단 산업 분야는 1호 투자진흥지구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관광 리조트 이런 중심이었다가 첨단 산업 중심의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개장까지 하게 됐고요. 또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를 운영하는 뭐 컨택 뭐 여기 사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컨택이 기업에 또 주목할 필요가 또 있을 겁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컨택이 이런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림 항공우주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인재 양성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인재 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앞으로 활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주에서 우주 산업을? 근데 제주가 지리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적도에 가깝고 전파 간섭도 적어서 우주 산업의 최적지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우주 산업에서 장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한번 인공위성을 띄워버리면 그 다음에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상과 우주 간에 떨어져 있는 이 공간상에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통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의 기능은 실제 위성의 상태를 매일매일 우리가 내려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인공위성에 어떤 일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신의 수단으로서 통신밖에 없는데 이 주변의 잡음이 크다. 잡음이라는 거는 그쪽도 신호겠지만 내가 원하는 신호가 아니면 다 잡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잡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통신상의 기능은 저하되고 그렇다면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보다 이 제주 지역이 전파 환경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도적인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는 북위로 3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극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아시아 스페이스파크 쪽에서 이제 그런 역량을 발휘하시면 저는 충분히 경사궤도 위성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국가 운영의 위성의 운영 차원,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이 우주 산업 차원에서 이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길이적인 이점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다. 제주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장점 때문에 제주에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제주가 이제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성 교신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대전이나 뭐 서울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그쪽에서 뭔가를 수신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성과의 교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주파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뭐 대전이나 대도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대도시 건물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많이 가리고 특히 산악지형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지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에 가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도 물론 산이 한란산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설치한 이제 상다리 쪽에는 상다리 쪽에는 이제 그 한란산하고 이격거리가 되게 멀고 그래서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향 윗동네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네. 뭐 그런 장점 때문에 제주달치도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위성 발사나 제작보다는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활용하는 산업에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그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보시는 겁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환경적, 지리적 이점 이거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 하더라도 뭐 현명한 선택, 그 결정에 대한 굉장히 집중도를 가지고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자, 25년도 전 세계 그 글로벌 우주 시장 규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6,200에서 6,4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달러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 우주 시장이라고 부르는 뭐 발사체나 위성을 제조하거나 지상에 인프라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운영을 하거나 발사하는 서비스 뭐 이런 걸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우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순수 우주 시장이 약 35%. 나머지 65%는 통신, 방송, 항법, 기타 활용에 해당하는 활용 서비스 시장입니다. 그쪽이 더 크군요, 시장이. 2배 이상 됩니다. 점점점 커진다는 그런 이제 그 유수한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컨택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는 뭐 지금 말씀드린 범주로 치면 순수 우주 시장에 해당하는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성을 만들거나 발사체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진입해야 될 어떤 그 니치 마켓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울러서 이 활용 서비스 시장에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는 실제 운영 서비스를 통한 어떤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걸 발판으로 활용 서비스 진입을 하기 위한 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활용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민간의 교두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 우주 산업이 이제 전남공은 위성 발사, 그다음에 경남 사천은 위성 제작, 그리고 대전은 위성 연구 이렇게 딱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주 산업 판에서
제주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주자치도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은? 뭐 저희는 사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올인원. 저희가 제주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조 공장이 한화 시스템 예. 제조 공장이 설립이 돼서 지금 돼 있고요. 23년도에 이미 해상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발사를 또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상국이 이렇게 또 예. 이제 만들어졌고, 또 여기서 또 특화를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하긴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화를 둔다면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신 위성정보 활용 시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고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가 삼각 클러스터로 이제 세 지역이 돼 있는데 저희가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를 추가로 지정 요청을 우주청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주청과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정이 된다면 뭐 국가적 지원이나 또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제주를 찾아서 여기에서 위성정보 활용에 관한 예. 산업이 좀 더 육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우주산업 기반도 갖춰지고 있고 지리적 장점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제주의 우주산업의 인프라나 전문 인력 같은 면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많이 저는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육지 지방에서도 사실 대전만 보더라도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하세요. 되게 이제 유수한 인력들이 잘 안 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주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저희도 사실 제주도에서는 뭐 AI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많은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림우주고등학교랑 이제 이런 그 MOU도 맺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배경 중에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학교나 특히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우주 관련된 어떤 전문가 과정이 생기고 이제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이제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뭐 한계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고등학교도 협약형 특성화고를 출범을 시켰고 제주대학교하고는 또 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공 우주 관련 전공들을 좀 이수하게 하면서 융합 과정도 만들고 또 취업에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 준비반도 만들어져서 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 양성 이외에 기업들을 저희는 또 계속 유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계속 오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 시스템이나 컨텍 같이 좀 기업이 규모가 좀 커지고 하면 우주 환경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우주 환경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런 여러 열악한 환경에, 극한 환경에서 이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주환경 시험 시설을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적 기반의 인프라, 또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간다면 지금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화야구 우주센터가 준공이 됐고 이번에 이제 컨텍에서 안테나 파크를 또 새로 오픈을 하시고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예.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점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그간의 과거지사에 뭐 준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은 많이 불식될 수 있는 근데 그 시간은 짧게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슈퍼도 없고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 산업이 건설업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는 게 건설업은 어느 현장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근로자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막 이제 예. 뭔가 붐이 일듯이 되지만 이 우주 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몇 년 걸리셨을 거예요. 안테나 파크를 조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프라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게 만들어진다고 곧바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과보다는 또 주변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기업도 뭔가 와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치적, 지자체, 정부 이쪽에 서포트도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나한테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관심이 죽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간극을 잘 메꿀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을 몇 년간 저도 옆에서 많이 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존경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원 테크노 하원 테크노 예.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2027년에 어떤 성과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시기상조고 예. 적어도 2030년은 돼야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숙성이 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정도 되면은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 좀 널리 알려지고 그러면 아마 이 분야를 공부한 학생들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뭐 도민, 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상에 내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지당하게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림 특성화 고등학교 뭐 그거는 정말 좀 확대돼야 될 그런 방법이고 이것들이 확대되고 또 컨택이나 한어나 기타 앞으로 제주에 또 이 관심을 갖게 될 많은 기업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런 것들이 실무형 교육 형태로 만들어지면 뭐 인재 양성도 큰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컨택이 제주에 첫 위성 안테나를 세운 게 2019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는 한 60명 정도.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은 카타르 그다음에 뭐 남아공에도 지상국이 있고 네네. 제주에는 민간 지상국 단지까지 만드셨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이제 110명에서 120명 정도 돼가고 있고요. 회사가 네. 2배로 커졌네요. 네네. 그럼 제주에 처음 오실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오셨던 건가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상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제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안테나가 필요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지상국을 구축해주기로 했었고 이제 18년도 정도에는 저희가 이런 지상국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고객들 것만 지어주고 우리 걸 못 짓냐 이제 이런 생각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우리도 우리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 지상국을 지금은 상대리에 이제 안테나 파함이 되어 있지만 구자업에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지상국은 그 구자업 용암 해수단지에 있는 이제 지상국을 하나 세워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안테나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신 이제 투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많은 걸 또 지원해 주시고 물론 비록 그 첫 번째 투자금은 되게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투자금을 또 낳고 투자금을 낳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첫 번째 안테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안테나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이제 ASP 이제 제주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에 또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 국장께서 제주 우주산업의 역할이 한 분야가 아니라 올인원 전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 부분에 있어서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어떤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요거는 저희는 이런 산업 자체가 제주에서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공공에서 발사를 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발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고, 또 위성이 올라가면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국가위성은 국가통합위성센터가 또 해주시고 계시지만 민간이 올라가면 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산업이 되고요. 또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활용하고 분석해주는 이제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의 올인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이제 우주 산업의 요충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주 산업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은 협력 관계입니까? 때로는 경쟁 관계입니까? 당연히 협력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에 지금 현재 그 국가위성 운영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탐나 전파 전문대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 추적소도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하고 여기에다가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더해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예, 예. 아직까지는 이제 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예. 이제 4월 2일 예. 오픈되면 그날 이후부터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예. 찾아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국가 공공기관의 시설, 예. 뭐 서로 간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위성을 운영하는 전담 업무를 맡고 계시고 탐나전파 천문대는 예. 이제 우주의 어떤 정보들을 입수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제주 추적소는 뭐 발사체 관련된 뭐 누리호라든지 발사 때 이제 관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합해서 예. 다 나중에 필요한 현재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주 정보가 실제 위성을 운영할 때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태양의 활동이나 뭐 전리층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실운영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공성의 데이터가 민간과 잘 이렇게 어울려야 실제 민간에서도 뭐 규모는 작더라도 굉장히 많은 볼륨의 민간의 위성들, 민간의 영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의 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에 이런 공공 우주 시설이 있는 게 사업하시는데 어떤 신뢰도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우 많은 도움을 됩니다. 예. 이제 외국 기업을 저희가- 설득할 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그 아까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통합위성센터 안에 저희 인력들이 또 있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안테나들의 직간 접촉으로 저희가 또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소통을 할 때 특히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안테나 구축에 사업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다. 그러면 매우 많은 어떤 좋은 이제 베네핏이 가고 있고요. 그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또 계약된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예. 반대로 이런 민간 우주 시설이 생겨나는 게 또 다른 민간 시설을 유치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에는 예. 사실은 제주도가 이런 뭐 땅도 있고 저희가 지원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쪽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분들에게 뭐 국가위성운영센터도 있고 와서 컨택 한번 보십시오. 컨택의 지상국 서비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이 마인드가 싹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컨택이 저 지상국을 구축하는 동안에 외국에서 투자사들이 와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제주에 또 유사한 토지가 예. 있느냐 소개를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얘기가 좀 진행 중인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거래 업체더군요. 네. 지금 대략 해외에 몇 개 업체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해외 이제 그 뭐 지상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컨택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한 200개 200개 협력업체나 사업 이제 고객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나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안에서 예. 그 나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달 개장식에 국내외 그 우주 기업들이 대거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추가적인 계약이라든가 어떤 파트너십도 맺게 되는 거죠. 네, 일부 사업 계약도 예. 맺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협력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실제로 저희 그 개장식에 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 그 저희 고객사 이제 아까 안테나 해외 기업 10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사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되실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는 파트너들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 어떤 기관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협력을 지속적으로 예. 그때 당시에도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2일차 아까 말씀드렸던 미덥데이에서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이제 또 필요하면 사업 예. 계약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문을 열 때까지 한 200억 원 정도 이상 민간 자본이 투자된 건데 제주 경제에도 어떤 파급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실제로 예, 지금은 없지만. 네, 예. 당연히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예. 직접적인 뭐 아직은 숫자는 작지만 고용도 뭐 일어나는 예. 부분이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분야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주의 주력 산업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관광 산업인데 이것과 바로 지금 연계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과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또 컨택 이런 기업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제주를 찾게 되고 또 학회나 항공우주학회 이런 것들도 제주에서 계속 열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주는 아름다운 곳, 회의 한번 하고 관광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도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 세계 우주 관련 학회인데 제주에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다.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전처럼 그냥 제주라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이런 시설들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라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좀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우주 산업이
이제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산업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테고 위성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더 들어올 테고 또 관련 교육도 이루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이게 관광과 우주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 상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예. 뭐 회의 상품도 있고 하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제주가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런케이션입니다. 예. 배움과 여행이 결합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최적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마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수학여행단 이런 분들도 오셔서 배우고 같이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와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택에서 뭐 2027년, 28년에 그 체험 시설도 한다 그러던데 또 네. UAM 이차용장도 만든다 그러시고 네. 실제로 관광과 우주 산업을 결합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상희 대표님께서는 그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관광이나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틀을 조금씩은 갖고 계셨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어떤 저희는 이제 민간 회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저희가 우주 캐릭터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인형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데이터가 어떻게 산업화가 되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태병 센터장님, 그 위성 데이터 그 활용 산업이 아주 빠르게 지금 크고 있다 이런 뭐 소식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좀 쉽게 좀 확 와닿게 어떻게 위성 데이터가 우리 일상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건 이미 뭐 예. 앵커님이나 뭐 모든 분들 잘 아시는 GPS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GPS는 이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정보, 항법 정보를 이제 내려주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 형태인데 실제 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예. 지금 내비게이션 틀지 않으면 쉽게 어디를 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만큼 일상생활에 밀접 친숙하게 돼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뭐 일기예보, 뭐 지도 부분은 실제 뭐 아주 고정밀한 예. 영상을 기반으로 한 뭐 그런 베이스맵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지적 정보, 지리 정보를 얹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뭐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경지 면적을 산출한다거나 거기서 이제 파종되어 있는 예. 작물의 어떤 그 생육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확량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실제 우리가 미리 그 수확량을 추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실제 실생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굉장히 민감한 변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석유 저장고를 찍어서 실제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오일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그 기름의 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동향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해상 물류도 이제 한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어떤 그 패턴들을 보고 또 물동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지표로서 이런 위성 정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합리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컨택에서는 이 데이터를 단순히 수신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고 처리해서 분석하고 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 허브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세계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국 예. 아까 제주도에 이제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상국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일단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이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특히 한국에는 아예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었고. 그러면 예. 지금 만약 컨택이 없었다면 저희가 겪는 불편은 뭡니까?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지아 쪽에 유성이 들어올 때 데이터 수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민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국가 이제 위성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본인들 안테나 하나씩 갖고 계시지만 갖고 계시니까
이제 궤도를 돌 때 이제 만약에 뭐 미국에서 올렸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한반도 올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뭐 해양, 관광, 농업, 에너지 분야까지 이 위성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2, 3년 정도 안에 이 위성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면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실제로 사례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번 25년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에 저희가 제주대학교와 쿼터니언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한 큐브 위성이 있습니다. 퍼세이시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이 실제로 올라가서 이 도내, 제주도내 주변 해역에 해양 쓰레기 분포 관측, 또 해류 패턴 분석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업은 농업 디지털 전환, 제주 DA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농림위성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꽃의 개화 시기라든지 생육, 또 비료 살포 시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 정책을 하는데도 디지털 이런 AI가 결합된 이런 디지털 정책을 농업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히 성과를 2, 3년 안에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지금 지구 밖에 궤도에 떠도는 위성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가 한 1억 3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위성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위성 데이터를 못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아지면 제주의 위성 데이터 활용 산업은 100% 안정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주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막 키웠다가 네.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에컨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직경 1cm급 이 우주 쓰레기, 우주 파편들이 아마 1억 3천에서 5천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적 가능한 그러니까 우주 물체다. 그러면은 통상 직경 10cm급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약 4만 3천에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이 실제 수십 회, 100회 정도 이렇게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그 경보가 뜹니다. 실제 충돌은 나지 않지만 근접한다. 자, 그게 이제 몇 배 되면 그 횟수는 당연히 늘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건 피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민간의 우주자산이든 국가의 우주자산이든 실제 날라오는 그런 우주 물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럼 거꾸로 우리가 회피를 하든지 뭔가 다른 방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우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상시설이나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컨택의 민간 지상국이나 이렇게 본연의 위성을 운영하는 그런 임무 플러스 거기에 우리도 우주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장을 해 나가면 이 우주 물체 충돌 여부에 대한 위험이 다른 이벤트냐 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기회를 만들면 당연히 이건 국제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극동아시아에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해외 협력해서 전체적인 우주 상황 인식 채널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양 쓰레기도 연구하시는데 우주 쓰레기도 연구해서 거점이 되시죠, 이거. 이게 가능성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가 이제 위성 우주 산업에도 결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백 장의 영상도 수초만에 분석해내는 시대가 되는데 실제 우주 산업 현장에서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과거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줄어듭니까? 위성이 한 기, 두 기니까 사람이 수용 가능한 그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배, 3배, 4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를 아마 이 전문가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성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위성 정보가 이제 점점점 개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인공지능, AI의 적용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며칠 걸린 일이다. 그럼 현재 이제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은 수초, 수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용을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스피드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핸들링하게 되면은 전체 100 중에 1, 20% 이게 달하면 이제 100%를 우리가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뭔가 그 정보를 획득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가치를 다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예. 또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컨테에서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에 AI 기반 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네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이 AI와 축적된 우주 데이터가 결합을 하면 지금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산업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아직까지는 예.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예. 뭐 깜짝 놀랄 만한 산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조금 예측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는 사실 뭐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저조차도 작년에 AI를 이용해서 뭐 어떤 영상을 판독한다거나 예. 아니면 업무에 많이 활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AI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28년도, 29년도까지는 AI 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국이 있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컨택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영상 처리와 그리고 분석과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판단할 때 예. 지금 아까 센터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대규모 물량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예. 이제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도 보완과 이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게 우주 산업이기도 한데 지금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에 국가 우주정책 판이 좀 새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제주가 위성 데이터 허브의 어떤 자리를 계속 지키려면 선점하려면 어떻게 좀 치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나 예. 이런 기업들이 저는 제주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하나도 들어왔고 저희도 들어왔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특히 인력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투자나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투자나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주가 이제 위성 데이터의 허브 시장으로 저는 그 자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택의 그 ASP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활용된 내용으로 또 다른 산업에 또 활용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산업이 제주에서 더 성장하고 진짜 산업이 되려면 제주에서 관련된 인재와 인력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혹시 확대할 그런 계획들은 국가에서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네, 저희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제주 지자체와 저희 연구원이 예. MOU를 또 체결을 하셨고 예. 그 MOU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제주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위성 전문가 진로 체험 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 기술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예. 뭐 이제 강연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예. 또 이제 진로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느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은 학생들의 자세 굉장히 진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학부모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애정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단일 기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 예. 이제 옆에 계신 뭐 컨택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도 폭넓게 같이 이제 어울려서 예.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또 우리 그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저희도 잘 지원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개장하면 훨씬 교육은 쉬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하나우주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28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우주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유인책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는 뭐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산업단지로도 지정이 되고 기업발전 특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뭐 저희가 자체적인 투자진흥지구도 뭐 제도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고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접촉을 계속 기업들과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서 혹시 가능한지 투자 의향이 있는지 이런 의향서들을 계속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작은 기업들이 가서 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정주 여건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다른 클러스터인 뭐 고흥과 사천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든지 또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에 있는 하원 초등학교도 영어 전담 전문 학교로 이렇게 같이 교육청을 협업해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제도적 기반 또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또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린다면 기업들이 지금 한 2년, 3년 남았습니다만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컨택하는 그 회사 컨택이 아닙니다.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되시는지요? 한 20여 개 업체를 계속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관심 갖는 업체가 좀 있고 정말로 좀 투자 의향이 가진 기업들이 뭐 한 10개 기업 이상 좀 되고 있고 또 계속 지금도 매주 육지부로 출장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컨택이 위성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위성 제작부터 발사, 뭐 데이터 수신, 분석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뭐 올해도 소형 위성 몇 개를 또 쏘신다 그러던데 컨택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설정해 놓은 목표는 어떤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컨택은 원래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상국부터 영상 처리, 활용 쪽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운스트림 분야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위성이나 발사체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AP성을 인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컨택 그룹이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고 사실 발사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워낙 발사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는 잘 활용할 거고 그래서 컨택은 발사체를 제외한 이제 위성 제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상국 그리고 만들고 안테나를 또 만들 수 있는 저희 회사를 또 미국에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영상 처리와 활용도 자체적으로 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워낙 이렇게 위성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쪽 타겟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성이 없는 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없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발사체 대여하고 저희가 다 해줄게. 사실 이제 발사체도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연계해서 하면 다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컨택이 잘 돼야 제주 우주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스타링크나 이런 글로벌 공룡 기업하고는 어떻게 경쟁할지 전략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지상국들은 통신, 그러니까 스타링크나 뭐 이런 이제 공룡 기업들은 대부분 통신 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관측 위성, 하늘에서 이제 데이터를 찍는 영상을 찍는 이제 관측 위성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구도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AP성에서는 뭐 이동통신 단말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링크에서 그 통신 위성이긴 하지만 이제 스타링크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뭐 일본은 만들었다고 했지만 스타링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우주 인터넷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타링크 지금. 스타링크 지금 이제 그 데이터 허브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그 저희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안에 그 데이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허브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그 성과가 제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떤 방안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주 산업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기업들이 잘 돼서 세금을 내서 그걸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기업이
또 소비 촉진 활동이 통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가 보는 거는 산업 규모 자체가 커져서 거기에 일을 하는 종사자 수가 많아져서 제주의 어떤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남 고흥이나 예. 사천과 다른 저희의 틈새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게 위성정보 활용 분야입니다. 그 활용 분야를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좀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여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내려온 기업을 통한 취업 이런 예.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예. 산업 규모 자체를 좀 키운다면 그 성과가 결국은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예. 성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 전 제주에서는 우주 산업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제주의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마지막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네. 예. 지금 현재 그 아까 인프라적으로는 이제 많은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인프라들이 저는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사체도 제주도에서 하고 위성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도 다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점,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점이 제주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장님께서 어떤 미래 그리십니까? 네, 저희 뭐 지금 우주 산업 이렇게 하면 예. 딱 떠오르는 게 뭐 미국의 나사, 예. 뭐 스페이스X, 예. 플로리다 발사 쪽으로는 플로리다 이런 걸 떠오르는데 10년 뒤에는 우주 산업하면 제주도, 발사도 제주도, 예. 또 기업도 컨택, 또 나사와 같은 또 국가위성운영센터 이렇게 예. 해서 제주를 우주하면 제주를 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우주와 관광이 융복합된 그런 예. 도시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 모습을 좀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그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 예. 여기 가면은 이제 주말에 예. 가족 동반 이제 와서 이제 그늘에서 풀밭에서 쉬다가 예. 그때 운 좋으면 발사되던 그 발사체 위성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즐기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저도 10년 후에 제주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 테크노 캠퍼스 활성화되고 또 민간 해상 발사장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걸 보러 오는 도민들 또 내륙의 우리 국민들 다 여기 와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시고 또 기술의 아름다움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그동안 준비가 되고 잘 만들어져서 이 제주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 이 안에서 걱정 없이 전문성 쌓고 또 일자리 갖고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길을 찾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지금 저 그 얘기 가끔 듣거든요.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해외 기업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지금 제주에 이제 그 제주 위성운영센터도 이제 이전도 있고 뭐 하나도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소식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도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그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도 제주에다가 지사를 만들어야 되나? 아, 우주 기업들이. 예, 그러면 뭐 국내 내륙과 예. 제주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는 이런 지금 도에서 계획하시는 위성 활용의 거점 제주 클러스터, 예.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우주 클러스터 예. 이것들이 잘 만들어진 안정화기 그리고 막 그때 되면 저도 아마 은퇴했을 것 같고요. 그럼 제2의 삶, 예. 제주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재밌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은 눈앞으로 수많은 위성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위성 데이터를 잡아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제주 우주산업의 모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돈이 되니까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제주 우주산업이 돈이 되는 성장산업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은 지적과 비판보다는 작은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사 이슈 결 우주에서 산업을 찾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